자, 이제 앞에 화면 볼게요. 2교시 이어서 갈 거고요. 자, 하나하나 좀 짚어볼 건데, 일단은 구글 먼저 볼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브라우저가 지금 이제 화면에 보고 계시는 이것처럼 크롬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학원은 이제 기본적으로 크롬으로 다들 설치가 되어 있을 겁니다. 지금 나와 계신 분들은 가장 쉬운, 열기 쉬운 브라우저가 크롬일 텐데, 비대면으로 들으시거나 집에서 크롬 말고 다른 브라우저를 쓰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건 사실 중요하지가 않아요. 어떤 브라우저를 쓰셔도 사실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네. 브라우저라고 하는 이 녀석에 따라서 호환되는 것들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호환성의 문제가 살짝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호환성에서 딱히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 가장 빨리 보편화된 녀석이 이제 크롬이었어요. 그래서 뭐 본인이 원하는 브라우저가 꼭 있다면 그거 그냥 쓰셔도 되는데, 만약에 그런 게 없으시다면 그냥 크롬 쓰시면 됩니다. 크롬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브라우저는 결국엔 설치를 따로 해야 되는 브라우저니까, 만약에 집에 설치가 안 되어 있다면 설치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집에서 리눅스 쓰시는 분들은 없을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맥 아니면 윈도우 쓰실 텐데, 맥 같은 경우는 다를 수 있겠지만 윈도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엣지가 제공이 되죠. 저는 사실 엣지를 안 써서 잘 모르겠지만 이게 편하신 분들은 그냥 이거 쓰셔도 돼요. 네, 그냥 크롬 쓰시면 구글이랑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좀 편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브라우저 얘기는 그냥 여담으로 생각해 주시고요. 크롬 같은 경우는 열면 그냥 구글이에요. 다른 걸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애초에 구글을 따로 들어가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냥 구글입니다. 크롬은 애초에 구글이 메인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글.com이라고 하는 이 녀석 계정이 있어도 다시 만들어 달라라고 했는데, 여기서 있어도 다시 만들어 달라고 한 거는 이제 개발 공부용 혹은 취업용 혹은 이제 개발 쪽으로 취업을 하셨을 때 실무용,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메일 계정을 말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래도 좀 덜 하긴 한데, 예전에 제가 첫 취업을 할 당시만 해도요, 이력서에다가 개인 메일 주소는 다들 적죠. 보통 다 적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이 하나가 지원을 했고 이런 사람이 하나가 지원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둘의 능력치가 완전히 동일하고 인성적인 부분도 완전히 동일해서 다른 거라고는 이거밖에 없대요. 그냥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이런 사람이 뽑혔어요. 왜? 그만큼 구글이 개발 쪽과는 밀접해요. 기본적으로 구글 계정은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메모장에서 알려드렸던 이런 사이트들도요, 뭐 여기에 보면은 깃허브로 로그인, 뭐 다른 걸로 로그인이 있지만 구글이에요. 구글. 되게 많은 개발 관련된 사이트들이 구글로 간편 로그인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구글은 개발자한테는 거의 필수적인 메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워낙 그 드라이브 같은 것도 잘 되어 있어서, 요즘엔 뭐 다른 이런 애들도 드라이브나 이런 게 좋지만 워낙 잘 되어 있으니까 지메일 하나쯤은 이제 공부용, 개발용으로 하나 꼭 갖고 계시는 게 좋아요. 저도 실제로 지메일 계정이 되게 여러 개 있고요. 수업을 위해서 사용하는 지메일 계정이 있고, 제가 따로 개인적으로 쓰는 계정, 뭐 아니면은 제가 예전에 공부했을 때 사용했던 계정,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게 많은 걸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구글은 거의 필수다. 하나쯤은 꼭 있으시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GitHub인데요. 얘는 우리 자바 1, 2 수업에서 직접적으로 사용되진 않을 거예요. 제가 이걸 여러분들한테 사용법을 알려드리지도 않을 거고, 얘가 뭐 하는 녀석인지 지금 살짝 설명해드리고 더 이상의 언급은 딱히 없을 겁니다. 저는 써요, 수업에서. 왜냐면 여러분들한테 어떠한 자료를 전달드리기 위해 수업 막바지쯤에는 저 혼자서 이걸 사용을 할 건데, 여러분들은 직접적으로 사용하실 일이 없을 거라는 거. 근데도 불구하고 얘를 꼭 가입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이제 우리가 자바라고 하는 언어를 배운 이 시점부터 프로그래밍 관련해서 공부를 시작한 거잖아요. 이 공부를 통해 개발자가 목표든 아니면 뭐 취업이 목표든 아니 진학이 목표든 뭐든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루트를 타더라도 개발 공부를 하시는 분은 이게 필요해요. 그리고 개발 일을 하는 사람도 이게 필요해요. 오늘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개발과 연관이 있다면 언젠가는 꼭 만들게 될 거예요, 얘는. 개발과 연관이 없는 사람들도 심지어 요즘에는 써요. 그 정도로 카테고리가 많이 다양해졌고 유용한 그 사이트 중에 하나인데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GitHub이라고 하는데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대표적으로 이런 겁니다. 형상관리, 소스 관리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협업 툴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이게 가장 메인이었어요. 지금은 워낙에 다양해졌지만 예전에 처음 GitHub가 대중적으로 상용화되는 시점에서 수많은 개발자들이 이 GitHub을 사용했던 이유는 이것 때문이었어요. 개발은 물론 목적이 개발자로의 취업이 아니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어쨌거나 이 프로그래밍 언어 수업이니까 그쪽에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개발이라고 하는 직무는 절대로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개발은 절대 혼자 안 합니다. 무조건 협업이에요. 왜냐하면 혼자서는 만들 수가 없어요. 능력이 안 돼서? 아니요, 오래 걸려서. 효율이 떨어지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요즘에 쉽게 접할 수 있는 유튜브 사이트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유튜브 사이트. 자, 저런 사이트 하나를 만들려면 혼자서 만들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으세요? 지금 자바 이제 막 배우고 있는 여러분들한테는 무리겠지만 이제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 개발자 혼자 만든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뭐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제 스스로를 기준으로 봤을 때 저 정도의 실력으로 생각을 해보면 못해도 반년 이상은 걸릴 것 같아요. 최소. 저 유튜브 흉내 내는 데까지. 완전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흉내를 어느 정도 내는 것까지. 반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혼자 하면. 너무 효율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완벽한 것도 아니고 흉내인데. 그럼 저걸 완벽하게 만들려면 저도 몰라요. 수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막 다 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업데이트를 진행을 해야 될 것이고. 너무 효율이 안 좋아요. 내가 지금 2024년 트렌드에 맞춰서 뭐 하나 엄청 좋은 기획을 가지고 아이템으로 웹사이트를 만들려고 딱 했어요. 근데 3년 뒤에 완성이 됐어요. 그럼 2027년이죠. 내가 생각했던 현재의 트렌드가 3년 뒤에도 유지가 될까요? 안 되겠죠. 웹이라고 하는 이 환경은 생각보다 트렌드가 엄청 빨리 변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일은 당연히 효율이 안 좋으니까 그 누구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혼자 개발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혼자서 할 수 있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요. 물론 자바를 메인으로 가져가는 이제 개발자들은 보통 이제 웹 개발을 많이 생각들을 하시는데 웹 개발이라고 하면 보통 풀스택이에요. 프론트 단과 백 단을 둘 다 개발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웹 개발자들은 대부분 다 할 수 있어야 되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공부를 했고 그렇게 일을 하니까. 근데 이 풀스택과 디자인은 또 다른 얘기예요. 누군가는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하나의 뭔가 완성된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나 혼자선 역부족이다. 그래서 무조건 협업을 할 수밖에 없는데 협업이라는 건 나는 내 일을 할 것이고 얘는 얘 일을 해서 그 둘을 섞는 과정이 필요해요. 제가 이만큼을 개발했고 B라는 사람이 이만큼을 개발했으면 그렇게 개발한 두 덩어리를 하나로 합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걸 사람이 일일이 줄마다 잘라내기 붙여넣기 해가면서 합치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툴이에요, 얘가. 되게 쉬운 명령어 혹은 클릭 몇 번 이런 것만으로 그게 가능하게끔. 그럼 개발자들 사이에서 당연히 땡큐죠. GitHub이라고 하는 녀석이 상용화되기 전에는 SVN이라는 녀석도 꽤나 시장에서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이 역할을 했었거든요. 좋아요. 지금 써도 사실 문제가 없을 정도로 퀄리티는 좋은데 이제 얘한테 많이 밀렸죠. 이 녀석이 워낙 범용성도 좋고 접근성이 좋아요. 별도로 설치 같은 걸 하지 않아도 그냥 계정만 있으면 인터넷만 되면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GitHub을 사용하지 않는 개발자는 그냥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건 있어요. GitHub을 쓰다가 다른 걸로 넘어간 개발자는 있을 수 있겠지만 아예 GitHub을 쓰지 않는 개발자는 잘 모르겠어요. 없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필수인 녀석이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가입을 권유를 드렸던 거고, 실질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활용하는 방식, 사용법이나 활용법 같은 거는 제가 이 수업에서는 다루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궁금하신 분들은 뭐 구글링이나 GPT 같은 걸 통해서 정보를 얻어보셔도 좋고, 아니면 이제 이 수업이 끝나면 이 시간에 웹 개발 수업이 있을 거예요. 스프링 부트 풀스택이라고 하는 과정명으로 웹 개발 수업이 쭉쭉 진행을 할 건데, 그 수업도 제가 진행을 합니다. 그 수업에서는 저거를 사용하는 방식을 실제로 아셔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 수업까지 수강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그때 가서 공부하셔도 늦진 않아요. 그래서 이 녀석은 그런 소스 협업 툴로서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그거 말고도 되게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제가 이거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셔야 되는 건 이만큼입니다. 자, 얘는요, 내가 어떠한 개발을 했고 그 개발한 결과를 이 사이트에다가 이렇게 업로드식으로 올려놓을 수 있거든요. 그런 업로드 그리고 다운로드, 이런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용어로도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런 기능들을 사용해서 이 사이트를 계속해서 쓸 때마다 이런 기록이 남아요. 아예 이렇게 색깔이 없는 애들은 아무것도 안 한 날이에요. 이렇게 색깔이 들어있는 날은 뭐라도 한 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GitHub 잔디 심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초록색이라서. 여러분들이 처음 신입으로 이제 취업을 준비한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여러분들이 작업했던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물을 GitHub에 올려야 되고요. 그 GitHub 주소도 같이 이력서에 포함을 시켜야 돼요. 근데 그렇게 포함시킨 GitHub에 들어와 봤더니 잔디가 횡하다. 그럼 얘는 성실하지 않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꾸준히 찍어야 돼요. 꾸준히.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얘도 되게 건성건성 찍은 거예요. 잔디가 빼곡하게 심어져 있지 않죠. 원래는 되게 빼곡해야 됩니다. 빈칸이 거의 없어야 돼요. 근데 저는 이거 수업용으로 만들어 놓은 계정이고 이 GitHub을 사용해야 되는 수업에서만 쓰기 때문에 이렇게 공백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들 건 이러면 안 돼요. 그렇다라는 건 내가 꾸준히 공부를 해야 되고 꾸준히 공부한 결과를 남겨야 되고 그 남긴 결과가 나중에 취업할 때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기초 언어부터 이걸 막 잔디를 심어가면서 관리할 필요까지는 없어서 이 수업에서는 다뤄지지가 않는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되게 중요해요. 잔디를 꾸준히 잘 심어줘야 되고 궁금하신 분들은 좀 한번 찾아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간단하게라도. 자, 그 다음은 프로그래머스. 얘도 GitHub이랑 비슷해요. 소스 관리 협업 툴 이런 건 아닌데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되는 느낌이 좀 비슷해요. 얘도 뭐 수업에서 얘를 가지고 지금 이날 말고 지금 이 시간 말고 또 언급될 일은 딱히 없을 겁니다. 얘는 뭐냐면 그냥 개발자들의 커뮤니티 사이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규모가 좀 큽니다. 어느 정도로 크냐면 대기업 공채도 올라와요. 대기업 블라인드 테스트도 얘네랑 협약을 해서 이 프로그래머스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규모가 좀 많이 크겠죠? 실제로 개발자들이 이 사이트에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게 되게 다양해요. 여기 보시면 교육, 이거는 공부를 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요 채용, 이게 이제 채용 내용에 대해서 채용 공고 같은 거 여러 가지 기업체들이 올리고 있고요. 코딩 테스트, 대기업들은 취업할 때 코딩 테스트를 꼭 필수로 봐요. 그런 코딩 테스트를 연습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요. 인증시험, 관련된 인증시험에 대해서 링크가 걸려있는 형태로도 알 수가 있는데,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얘를 가지고 뭐 엄청나게 볼 거는 없어요. 이 사이트에서 얘를 진짜로 제대로 활용해 보시는 타이밍은 우리가 어느 정도 기초 문법을 배우고 나서 그 문법에 대한
문제를 풀 때 많이 활용을 하시게 될 겁니다. 이 코딩 테스트에 마우스 올려보시면은 문제들이 있는데 아무거나 들어가 볼게요. 모든 문제.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되게 많아요. 네, 여기서 언어를 우린 자바니까 자바를 골라주면 자바 문제만 나옵니다. 여기 난이도가 있고요. 그 다음 카카오 윈터 인턴십 이런 거는 지금은 쳐다보지 마시고 난이도 고를 수 있고 기출문제 같은 것도 코딩 테스트 기출문제니까 지금 보실 건 아니고요. 여기서 난이도를 일단 1로 잡아볼게요. 그럼 여기에 이제 이런 연습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거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걸 하려면 문법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초 문법을 어느 정도 하고 나면 여기 프로그래머스에 오셔서 내가 할 수 있는 문제는 다 풀어보세요. 다. 나중에 자바 문법 어느 정도 다 배우고 나면은 여기에서 안 푼 자바 문제가 없어야 될 정도로 다 풀어보세요. 이런 거 빼고, 이런 거 빼고. 연습 문제 되어 있는 거. 다. 이걸 얼마만큼 많이 충분히 공부를 하셨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 레벨이 달라질 겁니다. 기초 문법은 사실 어느 정도 이해하고 개념적인 부분만 한번 자리 잡히면 누구나 다 해요. 언어가 그래요. 근데 그 문법을 활용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건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근데 얘는 이런 문제들은 그런 생각을 도와줄 겁니다. 뭔가를 만들 수 있게 만들어 줄 거예요. 왜냐면 문제가 있을 거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해보는 시간이 생겨날 거니까요. 로직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배우고 나면 여기 와서 문제 많이 풀어보시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이 문제 풀어보세요, 저 문제 풀어보세요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냥 스스로 하시는 겁니다, 스스로. 자, 그리고 좀 더 나중에 이 채용 쪽에 오시면 자, 이런 거 있어요. 어디로 가볼까? 로그인을 안 해서 정보를 이거밖에 안 주나? 로그인을 해볼까요? 채용 공고. 자,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법한 회사 이름도 있을 거고요. 그렇지 못한 애들도 있을 텐데 좀 누구나 알 법한 회사 이름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윌라 같은 것도 어느 정도 들어보셨을 법한데 뭐 이런 거 좋네요. 야놀자 같은 거 있네요. 자, 야놀자 들어보셨죠? 이거 이제 숙박업소 예약 어플인데 만약에 내가 이 개발 공부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가고 싶은 곳이 야놀자였다. 얘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공고를 들어가 보는 거예요. 여기서 AI 엔지니어를 뽑고 있는데 나 야놀자에서 AI 엔지니어로 일해보고 싶었는데 싶으면 봐요. 보면 여기에는 딱 정리돼서 나온 게 없네요. 여기서 볼 건 이런 거겠네요. 이런 거. 자격 조건, 그리고 업무 소개, 그리고 대부분의 공고들의 이제 기술 스택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여기엔 없지만 기술 스택이라고 해서 뭐 쭉 써 있을 겁니다. 뭐 DBMS, 뭐 자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기술들이 막 써 있어요. 그럼 업체가 올려놓은 이 기술 스택은 내가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가고자 하는 업체가 여기 공고가 있네. 즉 내가 하고 싶은 분야까지도 있네. 들어가서 봅니다. 봤을 때 이 기술 스택 내가 준비한 게 2가지고 나머지 4개가 아예 모르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이거 4개 준비해야죠.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가져야 될 방향성 같은 것도 이렇게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꽤나 많은 공고들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한 번쯤 심심하실 때 쭉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육 쪽에 가면은 여기 뭐 강의 같은 것도 있고 되게 뭐가 많아요. 근데 강의들이 이제 돈 내고 듣는 것도 있고요. 무료도 있는데 뭐 이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이니까 더 얘기를 하진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 프로그래머스는 좀 개발자들의 커뮤니티로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다. 그래서 좀 심심하실 때 한 번씩 들어가서 구경해 보시고 좋은 정보 있으면은 잘 체크하시고 그러면 좋습니다. 자, 코드.org는 조금 이따가 얘기를 마저 하도록 하고요.
이거 먼저 볼게요. 이거 타이핑 클럽이라고 하는 사이트인데 이거 아까 가입하려고 들어가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냥 타자 연습 사이트예요. 온라인에서 진행하는 타자 연습 사이트예요. 근데 이제 해외 사이트라서 영어로 다 되어 있는데 꼭 얘를 써야 된다 이거 아닙니다. 그냥 타자 연습할 수 있는 사이트 하나 알려드린 거예요. 타자 연습을 왜 갑자기 얘기를 하고 있냐면 개발은 한글로 하지 않아요. 개발은 한글이 없습니다. 개발하는 과정에 한글을 사용하는 경우는 조금 있지만 한글로 개발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거 잠시만요. 녹화를 잠깐 멈추고 다시 녹화를 켜고 그럼 개발은 100%다 영어입니다. 영어예요. 우리가 실제로 타이핑을 영어로 해야 돼요. 코드를 짜려면 코드를 쳐야 돼요. 누가? 내가 코드를 안 치는데 어떻게 써요?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라는 건 영타를 친다란 얘기예요. 근데 진짜 간단하게 논리적으로 영타가 100타 나오는 사람이랑 200타 나오는 사람이랑 300타 나오는 사람이랑 진짜 그냥 단순하게 또 동실력으로 놓고 봐도 300타가 빠르지 않을까요? 그쵸? 물론 우리가 나중에 이클립스나 이런 툴을 사용하면은 자동 완성 기능을 쓸 거라서 영어를 만약에 뭐 한 10글자 되는 단어를 친다라고 했을 때 10글자를 다 안 쳐요. 물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타는 필요해요. 우리가 모든 걸 자동 완성에 기댈 수는 없으니까. 영타를 써야 돼요. 근데 제가 직접 이제 저도 옛날에 영타를 잘 못 쳤던 사람이고 실무에서 일을 하면서 느꼈던 바로는 업무에 큰 지장 없이 그냥 좀 무난하게 할 수 있는 정도가 최소 200타 정도라고 생각해요. 영타. 한글 타수야 뭐. 요즘 한글 타수는 대부분 다들 빠르실 거고 혹시 느리신 분이 있다라고 해도 한글은 개발 쪽에는 사실 큰 영향은 없어요. 근데 영타는 최소 200타 정도는 있어야 큰 부담 없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이렇게 부드럽게 진행할 수 있다라고 느낍니다. 실제로 일을 해보니까. 그래서 본인이 영타 200타가 안 된다라고 하시면은 이거는 연습을 하시면 돼요. 얘는 정말 정직해서요. 내가 연습한 만큼 늘어요. 근데 이건 또 웃긴 게 한 번 늘면 안 줄어요. 원래 열심히 해서 실력이 늘었다가 안 하면 줄어야 되는데 딱히 안 줄어요.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조금 두드리다 보면 금방 돌아옵니다. 왜냐면 결국 타자는 자리기 때문에 손가락이 알아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200타가 넘으시는 분들은 타자 연습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더 빠르고 싶으면 연습하셔도 사실 큰 의미 없습니다. 근데 200타가 안 되시는 분들은 하루에 5분 정도만 뭐 많게는 10분 너 이거를 막 하루에 30분씩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진짜 낭비입니다. 하루에 한 5분 10분 대신에 꾸준히 그렇게 연습을 하시다 보면은 이 수업이 끝날 때쯤엔 200타가 무조건 넘을 수밖에 없어요. 한 달 동안 하루에 5분 10분씩 꾸준히 연습했는데 200타가 안 는다. 이건 불가능하다고 봐요. 늘 수밖에 없어요. 꾸준히 하기만 하면. 그러니까 타자 연습을 할 수 있게 그냥 알려드린 것 뿐이고요. 그냥 한컴 타자 같은 데 가서 영타 연습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 사이트 좋은 거 같으면 얘를 활용하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제가 아마 지금 그냥 편하게 각 잡고 치는 게 아니라 그냥 편한 마음으로 두드리면은 저도 한 250타 정도밖에 안 나올 거예요, 영타가.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니에요. 일하다 보면은 괴물들이 많거든요. 영타인데 한 5, 600타 나오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 옆에서 보고 있으면은 야 진짜 빠르거든요. 근데 사실 아무런 의미 없어요. 한 200타만 넘어가면 자동 완성 쓰다 보면 다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200타를 목표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얘 이따 말하기로 했고 얘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code업.kr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잘 보일까요? 이게 아래쪽에 있으면 뒤에 분들이 잘 안 보이시죠? 화면이. code업.kr 자, 이 사이트는 연동되는 로그인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별도로 가입을 진행하셔야 돼요. 그리고 되게 간단한 사이트예요, 얘는. 엄청나게 뭐가 많지 않습니다.
근데 가입하는 게 되게 간단하니까 그냥 가입 진행하시고 로그인까지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사이트를 들어와야 되는 시점은 문법을 배우고 나서예요. 아까 프로그래머스도 마찬가지였죠. 근데 얘도 마찬가지. 문법을 배우고 나서 로그인을 하고 문제에서 문제 그냥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아무거나 문제 쪽으로. 그럼 얘네가 쭉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보지 말고 문제 집으로 볼게요. 여기 보시면 C 언어 기초 백제랑 파이썬 기초 백제가 있어요. 근데 우리 자바 수업인데 자바 기초 백제가 없죠. 이거 그냥 C 언어 기초 백제 볼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답을 자바로 만들 거예요. C랑 자바랑 이런 기초 문법 문제라고 봤을 때에는 사실 뭐 크게 다를 게 없기 때문에 문제를 이해하는 데는 문제가 영향이 없을 거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정답을 찾을 때 우리가 자바로 입력을 하면 됩니다. 하나만 보여드릴 거예요. 로그인을 안 했으니까 자, 얘는 완벽하게 문법 공부하려고 있는 문제들이에요. 이건 뭐 로직, 활용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순수 문법. 그래서 1번 1001이라고 되어 있는 이 녀석 들어가 보면요.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는 이걸 쭉 읽어 볼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뭐 C, 뿔뿔 어쩌고저쩌고 써 있는데 문제 어렵게 느껴질 겁니다.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런 거 다 신경 쓰지 말고요. 여러분들은 이거 보세요. 이거. 출력 예시 혹은 이제 난이도 어느 정도 기초 문법에 활용이 필요한 문제들은 이쪽에 설명이 좀 있는데 그냥 읽어보시면서 자바를 배웠을 때 그 배운 내용으로 이해가 되는 문제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출력 예시를 보고 여러분들이 입력 예시 같은 것도 보고 그리고 이 결과를 도출해 내면 돼요. 자, 문제를 어느 정도 이해를 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은 이제 풀어야죠. 코드 제출이라고 하는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뭔가 적을 수 있는 이런 창이 나오는데 여기서 자바를 골라요. 여러분들은 이제 자바 공부해서 자바로 답 낼 거니까 이렇게. 그러고 여기다가 이제 자바 문법을 막 쓰면 돼요. 네,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건 아니지만 네. 이거는 그냥 지금 그냥 보시면 돼요. 이거 안 따라 치셔도 됩니다. 자, 제가 뭔가 적었는데 이거 그냥 자바 문법으로 뭐 하나 적은 거예요. 지금 이거 모르셔도 돼요. 괜찮아요. 여러분들 나중엔 다 배울 거고 그냥 지금 예시만 들어드리는 거니까 제출 한번 눌러볼게요. 그럼 채점을 막 이렇게 합니다. 실행 중에 에러가 났다고? 아, 다시 없어졌네요. 다시 써야겠네요. 자, 다시 제출. 자, 이렇게 잘못된 풀이. 지금 틀렸다라고 나온 거예요. 맞으면은 정확한 풀이가 나오고요. 틀리면 이렇게 잘못된 풀이가 나옵니다. 그럼 얘를 들어가요. 그러면 왜 틀렸는지 알려줘요. 정답은 이거래요. 근데 제가 작성한 코드는 이런 결과를 뱉었대요. 뭐가 달라요? 대문자가 다르죠? 아, 그럼 이 문제 풀 때 대문자도 따져야 되는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올바르게 고쳐보겠습니다. 이 잘못된 풀이 쪽에서 제출 코드 수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얘를 클릭을 해보신 다음에 여기 들어가서 코드를
변경해주고 다시 제출을 누르면 얘가 이렇게 찾아줍니다. 이렇게 정확한 풀이를 봤으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시면 돼요. 이 사이트는 이런 식으로 쓰는 곳인데, 자, 풀다 보면 안 풀어도 되는 문제가 있고요. 꼭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 제가 하나하나 다 짚어드리진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다가 이거 풀어야 되나 싶은 게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럼 그거 보고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뭐 기초 출력, 기초 입출력, 그리고 기초 데이터, 뭐 기초 출력 변환 이런 식으로 막 나옵니다. 이게 이제 문법에 관련된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출력에 대해서 출력문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 그럼 출력 문제 푸시면 돼요. 뭐 조건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 그럼 조건 문제 푸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를 풀 때 여기가 아무래도 C 언어 기초 백제이기 때문에 뭐 비트 시프트라든가 아니면은 또 뭐가 나오나 뭐 유니코드 아니면은 시간이 논리 연산 이런 게 좀 있을 텐데 비트 어쩌고 나오는 거는 안 푸셔도 돼요. 우리는 자바에도 비트라는 이런 개념이 존재하지만 다뤄지지 않습니다. 우리 이거 배우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유니코드 관련돼서 뭐 출력 문제 중에 아마 8번이었나가 유니코드 어쩌고 문제가 나올 텐데 그런 건 안 풀어도 돼요. 이렇게 문법, 순수한 문법 공부할 수 있는 문제 이거 가지고 풀어보시면 좋고요. 자, 그 다음이 코드.org 이제 드디어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얘는 좀 많이 중요해요.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것 중에서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바로 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녀석이에요. 얘는 문법 같은 거 몰라도 돼요. 페이지 딱 들어오시면은 고를 수 있네요. 언어, 잉글리시 하셔도 되고 한국어 밑에 있을 겁니다. 고르셔도 되고요. 저는 그냥 진행을 할게요. 자, 여기도 로그인을 웬만하면 진행을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거 아닌데? S 스튜디오 물론에 모르겠네요. 메인 사이트에서 어떻게 들어가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로그인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수업 페이지에서 이거 누르시면 돼요. 일단 여러분들 3부터 시작을 하시고요. 코스 3 코스 3을 하는데 코스 3이 어렵다 그럼 코스 2로 가세요. 거기부터 하나하나 다 해오시면 돼요. 일단 3이라고 예시를 들어드렸으니까 3 이거 딱 들어오시면은 자, 이 밑에 문제가 쭉 있습니다. 숫자가 1부터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안 하셔도 되는 거 딱 짚어 드릴 거예요. 자, 맨 처음에 이거 안 하셔도 됩니다. 3에서 첫 번째 레슨 네임 1 안 하셔도 되고요. 자, 두 번째부터 쭉 진행을 하시는데 언플러그드 액티비티라고 하는 이 녀석들은 다 스킵하셔도 돼요. 이거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밑으로 쭉 모든 걸 다 하시고 이 3을 다 완료했다면 4로 넘어가서 4까지 완료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이거 안 하기로 했죠? 그러면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얘입니다. 레슨 네임 2의 메이즈라고 하는 녀석인데 1이에요. 1. 이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지금은 따라 하시기보다는 일단 화면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들어왔을 때 이게 지금 문제 화면이에요. 문제 화면이고 처음 들어왔기 때문에 해당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포커싱을 주고 있어요. 얘가 뭐라고 하는지 대충 해석을 해보면은 나 좀비인데 나 저기 해바라기로 가야 돼. 저거 먹어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내가 지금 해결해야 되는 근본적인 문제가 일단 첫 번째로 알려주고요. 한글 버전으로 하시면은 해석이 돼서 나올 텐데 해석이 그렇게 말끔하진 않아요. 근데 문제를 이해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진행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문제를 읽었으면은 이해했죠? 그럼 OK를 눌러줍니다. 문제가 남아있어요. 어차피. 자, 이 상태에서 얘가 해바라기로 가야 된대요. 그죠? 그거에 대한
모습이 여기에 나오고 있고요. 이 좀비를 혹은 나중에는 뭐 벌을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코드 부분이 여기에요.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이 해당하는 블럭들을 이용해서 이 녀석을 움직이게 할 겁니다. 자, 좀비가 해바라기를 바라보고 있죠. 얘가 해바라기한테 가야 된대요. 그럼 얘는 무슨 행동을 해야 돼요? 앞으로 가야 되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앞으로 가면 될 것 같네요. 그죠? 만약에 얘가 여기 보고 있었으면은 오른쪽으로 돌아서 앞으로 가야 됐었잖아요. 그죠? 얘한테 가야 되니까.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읽고 얘가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간단하게 파악을 해본 뒤에 이제 얘를 보는 겁니다. 블럭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블럭들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근데 여기에 적혀 있는 블럭들을 다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요. 상관이 없어요. 지금 같은 경우 일단 move forward 의미 자체가 앞으로 간다죠. 그러면 하는 방법 알려드릴 겁니다. 이 녀석한테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은 손 모양으로 바뀌면서 테두리에 노란 색깔 나왔는데 클릭한 채로 그대로 마우스를 드래그 하세요. 움직이세요. 그럼 오죠. 이쪽 워크스페이스라고 되어 있는 이쪽에 와서 이 when run이라고 하는 녀석 근처에다가 가면은 지금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위에 노란 색깔 이런 모양이 살짝 생겼어요. 이게 생긴 상태에서 마우스 클릭을 떼면 가서 붙어요. 이렇게 붙으면 실행하기 위해 여기다가 블럭을 사용했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잘 보시면요. 지금 여기가 워크스페이스에 2-4죠. 4분의 2예요. 4개 중에 2개 썼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안 붙어 있을 때는 4분의 1이에요. 이걸 붙이면 4분의 2가 됩니다. 이렇게.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블럭의 개수가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블럭의 개수는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최소 개수고요. 실제로는 더 갖다 붙여도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개수가 넘는다고 뭐라고 하진 않는데 대신 오버됐으니까 만약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었다면 약간의 페널티가 존재하겠죠? 최소 개수를 웬만하면 맞춰서 사용을 할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놓고 자 아직 뭔지 잘 모르니까 실행부터 시켜볼까요? 실행 버튼은 여기 있어요. run. 얘를 눌러보면 이쪽에 있는 코드를 이 블럭을 실행시켜줍니다. 자 move forward 하나 있었는데 얘가 여기 있던 애가 한 칸 같네요. 그러면서 얘가 뭐라고 해요? 뭐래요? 좀 더 하래요. 코딩을 더 하래요. 나 아직 못 갔대요.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했대요. 그러면 이제 리셋 해놓고 한 칸 더 가봐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이제는 얘가 여기 있던 애가 한 칸을 가서 여기 있었어요. 한 칸을 더 가면 여기 있겠네요. 그죠? 근데 해바라기는 다음 칸에 있죠. 그럼 한 칸을 더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두 칸을 이동시키겠습니다. 그러면 4개의 블럭이 필요한데 4개의 블럭을 다 썼네요. 실행을 시켜보면 얘가 도착을 해서 해바라기를 먹어치우면서 다음 문제로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다시 할 수도 있고요. 자, 근데 만약에 자, 제가 블럭을 이렇게 사용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좀비가 어떻게 움직일지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초기 상태는 이거였고 이러한 블럭을 사용했다라고 하면 좀비가 어떻게 움직일지 자, 왼쪽으로 한번 쳐다보니까 이쪽을 바라봤다가 다시 오른쪽을 바라보니까 이쪽을 바라보다가 앞으로 3칸을 가겠죠. 이 블럭대로 움직일 거니까요. 자, 실제로 그렇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세요. 맞죠? 자, 그럼 결국에는 성공을 했네요. 근데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페널티가 존재하는 거예요. 다시 도전해 라고 하는 거죠. 왜? 이거 오직 4개의 블럭이면 해결할 수 있어. 그러니까 생각 좀 더 해보고 다시 도전해봐 라고 하는 거예요.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이 최소 개수를 맞출 수 있도록 생각을 계속 끊임없이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내가 원하는 만큼 이렇게 덩어리로 떼서 움직일 수도 있고요. 왼쪽으로 가면 휴지통이 있습니다. 버리셔도 돼요. 근데 사실 적용시키고 싶지 않은 이런 블럭들은요. 그냥 이렇게 웰런에서 떨어뜨려 놓으면은 어차피 적용 안 돼요, 이거. 이렇게 쓰셔도 돼요.
그리고 이 스텝이라고 하는 버튼은 하나 따로 실행시켜주는 버튼이에요. 그래서 눌러보면 맨 처음 거 하나, 여기서 멈췄죠. 또 스텝 하나, 여기서 멈추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작성하고 있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블럭을 한 단계 한 단계 확인해 볼 때 쓸 수 있다는 얘기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아마 성공은 했는데 블럭 개수가 넘어가면 연한 초록색인가 그럴 거고요. 제대로 성공을 하면 진한 초록색인가 그럴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는 진한 초록색이 가득할 수 있게끔 문제를 다 풀어주시면 돼요. 이제 당연히 기록을 남기려면 로그인을 한 채로 하셔야겠죠. 자, 그리고 지금 일단 이 문제가 이렇게 딱 봤을 때 되게 쉽죠? 솔직히 이거 말도 안 되게 쉬운 거잖아요. 이거를 못 하실 분들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조금만 문제가 올라가면요. 뭐가 되게 많아지고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아직 쉬운 거예요. 뭐가 되게 막 있어 보이죠? 이것도 쉬운 겁니다. 코스 3은 다 쉬워요. 여러분들 이거 다 할 수 있어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나가다 보면요. 다 해요. 그리고 제가 이거 같은 경우는 문법이나 이런 걸 알 필요가 없다라고 했죠. 실제로 필요가 없어요. 이거 뭐예요? move forward, 앞으로 움직여. by 100픽셀, 100픽셀만큼 움직여. 아니에요? 그죠? 이게 코드 문법이나 이런 언어적인 그런 게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냥 프로세스 생각하는 거예요, 프로세스.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흘러가야 이게 동작해서 내가 원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이 프로세스. 즉, 로직을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는 알고리즘 형태의 문제입니다. 이거를 잘 하셔야 문법을 사용해서 활용해서 개발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언어를 배우고 지식을 쌓는 거랑 개발은 다른 거예요. 언어를 모르면 개발을 못해요. 근데 언어를 안다고 개발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언어를 아무리 빠삭하게 알아도요. 내가 이 언어를 활용할 줄 모르면 개발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언어의 문법적인 부분에 대한 공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 문법을 활용할 수 있게 이런 로직, 알고리즘에 대한 부분 공부도 당연히 같이 해줘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 개발 못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code.org라는 사이트 알려드렸고요.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거를 코드로 볼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여기 쇼 코드가 있어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잠시만요. 코드가 간단하게 이거 가지고 봐볼게요. 이 코드는 자바스크립트 코드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자바랑 완전히 동일한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으니까 이건 어느 정도 공부를 더 많이 하시고 나서 코드를 보시면서 같이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아무튼 code.org 제가 아까 이제 수업 시작 시간을 말씀드렸어요. 그 10분이라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학원에 오셔서 전날 거 복습 혹은 이 code.org 혹은 코드업 혹은 타자 연습 이런 거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뇌를 풀고 계시면은 10분에 수업을 시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REPL이라고 하는 이 녀석 하나 남았는데 이거 사이트만 열어놓고 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죠. 자, REPL 레플릿이라고 하는 사이트예요. 레플릿 깃허브로 계속하기 사이트가 전체적으로 조금 느립니다. 왜 느린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 건데 일단은 여러분들도 지금 들어오시면 이렇게 화면이 뜨나요? 자, 그럼 이 화면 띄워놓고요. 로그인까지 다 완료해주세요. 쉬는 시간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 얘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